대부분 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적으로 보면 월급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월급이 말 그대로 그 달에 받는 소득인데 그 달에 쓰는 지출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후 준비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월 지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대부분 다 못해요. 월급은 뭐냐면 그 달의 소득이고 그 달의 소득에 대한 것들, 그 월급 중에 50% 이상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 중에 많은 분들이 월급은 쓰다고 있다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시대에 그 불행한 월급쟁이 전화 카드 맞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 맞게 하는 형태로 그냥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땡겨서 쓰면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게임인데, 한정돼 있는 게임에서 그걸 갖다가 다 그 순간 다 소모해버리면 그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월급을 그 달에 다 소비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직업적으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노동의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직장을 벗어난 야생에서 나를 갖다가 살아갈 준비를 그런 분들이 하겠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당부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부양이라는 게임도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양이라는 건 부모를 갖다가 모시는 거잖아요. 이 봉양이라는 건 이미 내가 받을 수 없는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봉양을 받겠다고 부양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교육에 몰빵해가지고 손익계산서상에서 투자가 흑자가 날 수 있는 투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또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에 몰빵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투자는 하시는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공통점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월급은 이번 달에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것, 그 중에 절반은 미래를 위해 써야 될 돈이라는 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로 전화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 평생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노동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투자를 할 때 자기가 봉양을 받겠다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교육의 몰빵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만이 직장인 중에 노후 준비를 안 된 그 공통적인 세 사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에 딱, 그때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딱 급락하게 이렇게 그 크로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자산이 조금 확 커지기 시작한 데가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반이 커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은 한 20년 정도는 그러니까 빚을 바라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고생하는 시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후반까지, 보통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한 27, 8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40대 오면 47 정도까지 하면 20년 정도? 이때까지를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고 재테크도 충실하고 하면 그 이후에 갑자기 빚을 싹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 이전까지 여러분 막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40대 후반 이후에 갑자기 빚이 환하게 비추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40대 후반은 인생의
그 여명이라고 저는 경제적인 여명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명이라는 게 뭐냐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군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추워요. 그래서 40대 후반이 여명의 시기니까 그 시기만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빛을 발하면서 확 상승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빛을 확 발하는 건 직장 생활 한 20년 후에 이때이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해나가다 보면 그때 빛을 분명하게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때 사실은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는데 많이 했는데 30대에 아파트보다는 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땅에 한번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감가상각이 일어나지만 땅은 감가상각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보여주더라고. 도표를 하나 보여주는데 마포에 있는 땅값을 갖다가 도표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마포의 집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포의 땅값을 딱 보여주는데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땅값이 진짜 이렇게 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돈하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보게 해서 경매 공부를 내가 요즘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땅을 할 때는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그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이 흐름도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하면 조금은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경매 그러면 좀 불신하잖아요. 경매는 불신하는데 경매에 불신하는 것 중에 가장 불신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눈물 젖은 땅이라고, 눈물 젖은 집이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경매의 선순환적인 역할로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땅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경매를 통해서 땅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이 가지고 있다가 거의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매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땅에 대한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갖다 요즘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땅에다가 투자해놓고 땅을 갖다가 한 10년 동안 묵혀둔다든가 아니면 20년 동안 묵혀둔다고 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상승하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이제 지금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득이 없잖아요. 안정적인 소득, 고정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30대에는 근로소득이나 안정적인 고정소득이 있으니까 그 땅을 투자해놓고 땅을 투자한 거에 대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30대인 것 같아서 3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땅을 투자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게 시간을 갖다가 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